제가 책을 쓰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주변에서 4세, 5세 아이들이 과외를 너무 많이 해요. 그 과외의 목적은 뭘까요? 목적은 원하는 영어 유치원에 합격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영어 유치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의 숙제나 레벨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인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수다쌤이고요.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작가분을 모셔봤는데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거냐면요. 학부모님들이 관심 있어 하실 만한 흥미로운 얘기, 더불어서 현실적인 그런 얘기를 해주실 우리 임여정 선생님을 모셨거든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시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 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교사이자 4살, 5살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책을 출간하여서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을 이제 저희가 스튜디오에 딱 모시게 된 이유는 네. 선생님이 내신 책의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었어요. 네. 네, 바로 이 책인데 압구정에는 다 계획이 있다라는 책이에요. 네. 압구정? 저희가 보통 대치동이나 도곡동이나 뭐 이렇게 이제 강남에서 이제 확실하게 빡세게 아이들이 사교육을 하는 그런 지역들은 좀 익숙해도 압구정도 같은 강남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딱 찍어서 압구정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다 계획이 있다. 그리고 제가 내용지를 쫙 살펴보니까 이제 아이들의 뭐 어릴 때부터의 사교육이라던가 이런 얘기들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어떻게 보면 심하다? 그런 이제 자극적인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혹시나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선생님 책에서 제가 목차를 보다 보니까 조금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걸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가 압구정의 사교육은 돌 전에 시작한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돌이요? 돌이면 우리 애들 그냥 그 벽에 붙여놓는 1, 2, 3, 4라 기억 니은 정도 그리고 책 읽어주는 거 정도가 전부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어떤 사교육을 하길래 그럴까요? 돌 전에 뭐 꼭 강남이 아니어도 사실 문화센터라고 백화점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많이 가시죠. 근데 이 근방에서는 백화점 문화센터도 활용을 하기는 하지만 소규모 센터 수업, 이제 혹은 뭐 방문 수업, 그리고 뭐 고가의 전집들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는 소규모 센터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 문화센터에 비해서 이제 가격은 한 6배에서 한 8배 정도 높고. 네, 경쟁률도 치열하겠네요. 그쵸, 이제는 대기를 걸어야만 들어갈 수 인생이 있고. 시작되는군요, 그때부터.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경험을 해보기는 했는데 그리 오래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백화점 문화센터도 경험을 해본 결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돌쯤의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다른 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사실 들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경험자로서보다는 선생님이 이제 교육자로서 그쵸. 생각하시는 부분이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는 직접 경험해보기도 했고, 제가 또 교육자이기도 해서 오래 지속하지는 않았고, 한 달 정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네, 이제는 문화센터 같은 거를 다녔는데, 물론 장점은 있어요. 소규모 센터 수업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는 백화점 문화센터의 인원은 한 15명. 네.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아이들이 공간에 모여서 하는데, 여기는 이제 5명, 6명, 뭐 7명 이렇게 소규모로 진행을 하고, 또 선생님도 한 번에 2명이 들어오시고, 또 이제는 사진도 엄마가 찍을 필요 없이 네네네. 찍어서 올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장점이 없지는 않죠, 사실은. 네. 근데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그 정도의 시간과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매년 10월이면 압구정에는 전쟁이 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어떤 전쟁이 나길래 그럴까요? 일단 입금 전쟁이라고 입금 전쟁. 하시면 되는데, 이제 네.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제는 선착순 예약이라고 하나요? 네네. 그거를 받는데, 영어 유치원이나 뭐 영어 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할 수 있는 선착순 입금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착순 안에 등록도 아니고 등록이죠. 이 선착순 안에 들어야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네네네네.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게, 선착순에 들면 이제는 입금을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와, 두 번째로는 이제는 그냥 선착순 입금이 되면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래서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등록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면 그나마 나은데 선착순 입금을 했지만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면 네.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네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게다가 이제 또 이런 얘기, 이거는 저도 이제 경험해본 얘기이기도 한데, 이제 학원을 위한 학원을 다녀야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영유함에도 불구하고 30분에 15만 원인 옷에 입시 과외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또 뭔가요? 근데 제가 책을 쓰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주변에서 4세, 5세 아이들이 과외를 너무 많이 해요. 그 과외의 목적은 뭘까요? 목적은 원하는 영어 유치원에 합격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영어 유치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의 숙제나 레벨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인데 물론 뭐 과외가 3살, 4살, 5살 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앉아서 쓰기만 하고 이러지는 않는다고는 해요, 사실은. 네네네. 그런데 일단은 그런 3살, 4살, 5살 시기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한 그 목표를 정해놓고 과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용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리고 사실 4살, 5살 아이를 현재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 아이가 딱 같은 나이였거든요, 사실. 네. 둘째가 3살이었을 때 족보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족보가 있다는 것은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과외가 있는 것인데 그렇죠. 족보를 받았을 때 사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도 아마 여기 살면 관심이 있을 거니 이 족보를 너에게 특별히 주겠다. 그게 족보를 구하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주변인에게 나눠주기는 했는데 저는 사실 그냥 읽고 충격을 받았던 그런 이걸 기회 충격을 받으신 이유가 그걸 도저히 3살, 4살 아이가 볼 게 아니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신 걸까요? 그쵸.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하니까 시험에 합격하고 학원을 다니기는 하겠죠. 근데 제가 딱 그 나이 때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뭐 저희 아이들은 그냥 정상적인 발달 수준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를 그거를 만약에 시킨다고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정말 왜 과외를 하는지 알겠는 거죠. 이거는 과외를 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수준의 학습이구나. 근데 이제 3살, 4살, 5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굳이 할 수 없는 정상적인 발달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수준의 것들을 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들으면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저기 생각보다 정말 빡센 지역이구나. 네. 우리 애는 가서 이제 3살, 4살인데 그런 거 못할 것 같은 이런 생각하면 이제 감히 이제 저쪽 지역에 발도 못 들여놓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군지는 장점이 있기도 하잖아요, 선생님. 그쵸. 장점이 굉장히 많고. 네. 제가 그 학군지에서 교사도 사실 해봤기 때문에 장점을 정확히 알고는 있는데 네. 아이들이 굉장히 순합니다. 네. 근데 이제는 순하다는 것이 또 단점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일단 장점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항상 이제는 공부를 대부분이 열심히 하고 부모의 케어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해 환경에 노출되기가 거의 어렵고 그리고 이제 주 양육자가 항상 붙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그런 환경에 빠질 가능성도 거의 적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에 초등교사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5학년, 6학년 이제 어떻게 보면 사춘기로 넘어가는 시기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타 지역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뉴스에서도 많이 보이듯이 이제 충격적인 얘기도 많고 또 그냥 충격적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반항하는 아이들도 많고 뭐 염색을 한다든지 화장을 한다든지 이런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공부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학군지에서 교사를 하면서도 그리고 이제 주변의 아이들을 보면서도 느낀 점은 정말 아이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냥 대부분 엄마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숙제하고 그 정도로 이제 크다 보니까 크게 엇나가는 경우가 그쵸.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그쵸.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장점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단점이 또 있을까요? 그쵸. 당연히 이제 아까 제가 앞부분에 살짝 얘기를 했지만 순하다는 것이 좀 수능적인 아이, 주체적이지 못한 아이로 자라기 쉽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엄마가 주도적으로 다 학원도 알아보고 데려다주고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엄마가 케어를 해주다 보니 순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수능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5학년 아이들을 그 학군지에서 가르칠 때 이제 좋게는 뭐 먹는 거 하나하나부터도 다 케어가 되고 그래서 5학년 때까지 콜라를 못 먹어본 아이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문화생활, 대중문화를 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또 이제는 꿈 같은 경우도 엄마가 너는 너 엄마가 의사니까 너도 의사가 되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조금 아무래도 아이들이 수능적이게 된다, 수동적이게 된다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장점과 단점을 가장 큰 대표적인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학부모님들 중에 그래도 우리 아이를 학군지로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고민 사항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들이 제일 고민이셨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학구열, 사교육열이 조금 버겁게 다가왔어요. 이제는 대부분 대치동이나 이제는 강남 쪽으로 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교육을 위해서 올 거기 때문에 뭐 저랑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나는 공부를 더 많이 시키고 싶어서 들어오는 거다 하면은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여기서 살다가 아이를 낳은 경우고 그랬을 경우 이제 저는 아이를 이렇게까지 과한 사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고 과하게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은데 주변에 돌아보면은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예를 들어 아이들을 기관을 선택할 때도 좀 많이 힘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유치원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기인데 압구정에 일반 유치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 영어 유치원인데 기존에 2개가 있었는데 그 하나의 유치원마저도 폐원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워낙 인기가 없기 때문에 네, 대부분 다 영어 유치원을 가고 또 그런 영어 유치원마저도 다 학습식인 거예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과외를 받아야 하고 숙제가 너무 많은 그리고 7세가 되면 정말 달려야 하는 그런 영어 유치원밖에 없어서 물론 이제 찾아보면은 그 중에 나은 영어 유치원도 있기는 하지만 제 마음에 쏙 드는 곳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관을 선택할 때도 사실 많이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진짜 뭐 달려야 된다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그게 일반적인 코스라고 생각해서 모두 다 그런 코스를 이제 달려갈 텐데 그런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근무하신 초등학교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강남에서 그 아이들이 100% 다 공부를 잘하거나 그 아이들이 다 모범생이거나 그렇지는 분명히 않을 텐데 그죠? 저 근데 물론 강남권에서 상대적으로 뭐 예를 들어 서울대 많이 가는 비율이 높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제가 학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해온 학생일 텐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잘하지 않아요. 그건 물론 상대평가이기도 하지만 상대평가를 떠나서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뭐 중학교 수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뭐 심지어는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뭐 영어는 거의 다 끝내서 수능 문제를 풀고 있어요.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5학년, 6학년에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랬을 경우 제가 뭐 수학 문제에 대해서 기본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그냥 또 아니면은 그냥 딱 시험을 본다거나 했을 때 너는 중2, 중3 공부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수준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을 알거나 원리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서도 잘하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있죠. 그런 아이들은 어디를 가서나 잘하는 아이들이고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좀 교육자로서 그때는 이제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제가 그래서 항상 학부모님들을 뵈면 저는 선행을 많이 시키지 말라고 이제 복습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 그냥 틀에 박힌 뻔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 시험을 보면 그렇게 나오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선행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실력을 보여주는 맞아요. 것은 아니다. 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아이도 아직 초등학교 입학하진 않았지만 선생님 생각에 마찬가지의 교육 철학으로 쭉 교육을 시키실 예정이신 건가요? 네, 그런데 이제는 저도
당연히 지금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책에도 썼듯이 정말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저도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너무 이해는 해요, 사실은. 네네네. 주변에서 너무 들리는 게 많고,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엔 누가 이랬다더라, 누구는 뭘 한다더라, 또 저는 주변에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려서 사실은 저는 무조건 선행 절대 안 시킬 거예요. 저는 무조건 영어 유치원 절대 안 보낼 거예요. 이거는 사실 확답은 못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런 교육방이 맞다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선행이나 뭐 과도한 교육은 시키고 있지 않고 그러지 않을 예정이긴 합니다. 선생님 그럼 주변 사례 근처에 있으신 같은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 그런 교육 철학을 그냥 고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가요? 그래도 조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정말 극소수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예 정말로 우리 아이를 그런 데다가 노출을 시켜서라도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지 않은 이상 이 지역에 오면은 정말 거기에 물들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된다라는 얘기시네요. 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 아무래도 흔들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여기 환경이 이제는 장점이 아이들이 순하고 교육 환경이 좋고 이런 장점이 있지만 엄마인 제가 흔들리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건가? 왜냐면 제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딱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엄마면 전혀 이런 고민을 하진 않겠지만 그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학부모님들도 어느 지역에 계시든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든 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으시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엄마이기 때문이잖아요. 네. 우리 아이의 지금 이 시기는 딱 한 번밖에 없으니까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는 저 지역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게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는 교육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네. 책을 쓰시고 이런 자리에 이제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제 어쨌든 그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고 또 교사 생활을 하셨던 입장에서 그래도 내가 교육자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 역할은 이거면 정말 충분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소신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부모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네. 조금 뻔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정서적인 안정감이라는 것을 이제 부모와의 애착, 부모와의 그런 정서적인 교류를 충분하게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다고 사실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아이가 뭘 잘해서, 아이가 누구보다 나아서 아이를 사랑한다고 느끼게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죠. 왜냐면은 애기였을 때는 그냥 잘 먹고 잘 자기만 해도 예쁘지만 그렇죠. 크다 보면은 아무래도 너도 이거 잘해야 되지 않겠니? 이거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걱정에서 나오는 그쵸, 얘기잖아요. 그쵸. 그런 마음이 당연히 이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 아이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 것은 알지만 아이들이 그거를 정말 잘 느끼거든요. 부모가 나한테 뭘 원하고 있구나, 지금.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순간 정서적인 안정감이 확실히 좀 떨어지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서적인 안정감이 바탕이 되어야지 아이들이 이제 자존감도 올라가고 또 나중에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 스스로 뭐 꿈을 찾고 공부를 해야 할 시기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선생님을 모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선생님이 이 압구정에는 다 계획이 있다라는 책이 이제 제목부터도 좀 인상적이지만 목차를 봐도 정말 그래? 정말 그래?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제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저희 더보기에 이제 이 책의 안내에 대해서 조금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목차부터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교집합 스튜디오 구독자분들께 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그리고 인사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의 현재 행복에 좀 충실한 부모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아이의 현재 행복에 좀 귀 기울여주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나중에 잘 됐으면 좋겠을 거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현재 행복으로 귀결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 나중에 너는 잘 될 거니까 나중에는 너가 고마워할 거야 이런 말들로 사실 아이들의 지금의 순간들을 조금 밀어두는 것 아닌가? 지금의 행복을 밀어두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종종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물론 이제는 언제까지나 넌 지금 행복하면 돼, 지금 즐겁게 놀면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영유아 시기, 특히 이제 영유아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지금 충분히 놀고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지금 충분히 즐겨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현재 행복에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